어제 오전 엷은 미소를 띤 채 삼성동 자택을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님이 아닌 수임번호, 수감자 가슴팍에 붙은 번호로 불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뉴스탑10 1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대로 수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최순실을 비롯한 이 국정농단 주역들이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으로 이감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자, 이 서울구치소 말고 다른 데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원칙대로 진행이 된 거죠? 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는 구치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서울구치소. 네. 서울끼리 이렇게 만나서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든가. 그렇죠. 어떤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안에 법무부 산하의 저희 교정국이 있거든요. 네. 교정국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구치소로 일부 공범을 네. 옮겨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서울구치소에 같은 구치소에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요약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있는 방은 1.9평 독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3인이 쓰는 방은 약 3.5평. 네. 그거를 다른 3인을 혼자만 쓸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3인이 쓸 수 있는 3.5평을 혼자 박근혜 대통령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금 시간표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죠. 이제 오늘 오전 약 3시 9분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네. 서울구치소에는 오전 4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체 검사를 받고 목욕을 한 다음에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요. 네. 오전 6시에서 6시 반, 대개 6시 반이 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잠을 거의 자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랬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전 8시에 점호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지금 식빵, 치즈, 케첩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거 아침 식사는 다 이렇게 메뉴가 항상 이 메뉴인가요? 아니면 요일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구치소 내에 영양사가 있어서 네. 그분이 짠 식단대로 아하.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오늘 아침 식단이 네.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식빵, 치즈, 케첩이었습니다. 예, 오늘하고 내일 아침에는 저걸로 이제 먹는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는 뼈 우거지탕으로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하루에 그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시금치 된장국이고 네. 하루에 보통 이제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면은 밤 9시까지는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약 9시간 반 동안 이제 그 취침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네. 그 사이에 변호사는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계속적으로 특별 메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일반 메뉴는 하루에 1회 네. 10에서 15분 정도로 1회로 제한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종대 국장님이 교도소에 수감이 안 돼 있어야 모르시는데, 변호사가 하는 거는 특별 면회가 아니고요. 예. 접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접견이요? 예, 그리고 그 면회는 일반 면회 가족들이 오거나 하면은 그 면회실이 있어요. 창살을 왜 우리 영화에 네네네. 보면 쫙쫙 창살 두고 그 마이크로 서로 이야기하는데 네네. 변호사가 하는 접견은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고요. 네. 거기에 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전 9시부터 근무 시간 중에 네. 무제한으로 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구치소에서도요? 구치소 안에 그 안에서? 있죠. 예. 그리고 거기는 창살 같은 게 없고요. 네. 어떤 그 서류도 같이 볼 수 있고 아하. 문서를 작성하서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의 변호권을 헌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무제한적인 어떤 그 면회 시간이 접견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식사와 식사 시간, 그리고 또 식사와 식사 시간, 요 시간 동안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변론 재판 준비를 준비를 예. 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침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현재 이제 그 여성을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곳이
실이 4개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접견할 수 있는 곳은 예. 따로 마련이 예, 됩니다. 따로.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거기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이제 대통령 들어가고 최순실 씨도 있죠. 들어가 네.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해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접견을 하기 위해서 온 변호사들이 서로 본인이 맡고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질 수 뭐 있겠군요. 경쟁을 벌이지는 않는데 네. 그냥 가가지고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먼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뭐 식전에 와야죠. 와가지고 네. 순서를 받아가 있다가 9시 네. 딱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그 순서대로 하지 뭐 대통령이나 누구라고 해가지고 네. 그 순서를 어겨가면서 해주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 K7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할 당시에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체 검사 전인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그러면 구치소 안에 가서는 머리를 다시 다듬거나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요. 특히 또 이 금지 품목이라면서요.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 핀. 금속 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우리 영화에 보면 금속 핀으로 수갑도 열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그걸 떠나서 금속 네. 핀 같은 건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자해를 가할 커다란-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얼마든지 팔가는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모든 물품이 금속으로 된 건 다 금지됩니다. 네. 안경테도 이 플라스틱 안경테는 괜찮은데 이 금속으로 된 안경테는 그 안경을 착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해나 화면을 아니면 보면은- 유기로 사용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은 앞머리가 약간 내려와 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뒷머리도 보면 내려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평소에 하고 있던 올림머리가 이제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저거는 이제 어제 3시 9분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서울지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발부가 되자 서울지검의 수사관이 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올림머리에 쓰던 그런 모든 금속핀이 제거가 된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모두 그런 금속핀을 빼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치소 안에서도 예. 플라스틱 핀 같은 거를 뭐좀 플라스틱은 준비할 수 있지 괜찮습니다. 않나요? 예, 예.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저희 의뢰인, 그게 네. 피의자죠. 보면은 플라스틱 나비 모양으로 된 거 이런 걸로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은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건 구치소 내에서 구매를 따로 구매를 할수 하죠. 있어요. 머리띠하고 플라스틱 핀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치금을 가지고 아마 그러면 구매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도소에서 먹게 되는 식사, 한 끼당 식사 비용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1,440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식사는 어떻게 가서 사 먹는 겁니까?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교도소 측에서 주는 식판에 이렇게 주는 네. 식사를 혼자서 방에서 하는 거고요. 구내 식당 같아서 먹는 군내 식당 건 같은 거 아니고요. 없습니까? 자기가 있는 방에서 네.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그걸 거기에 독방 안에 그 식탁이 있거든요. 네. 책상 겸 식탁인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 여러 명 있는 방에는 이 국그릇하고 이런 걸 한꺼번에 줍니다. 8명. 아하. 그러면 그 안에 배식 당번이 네. 마치 군대에서 뭐 취사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요. 네. 그다음 다만 하루에 2만 원 범위 내에서 사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식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네. 이렇게 다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2만 원이 지금 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요, 인터넷 검색창에 머그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계속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공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머그샷이 뭐고 이게 공개가 되는 그림인가요? 어떻습니까? 공개는 일단 안 되고요. 네. 제가 우리 의뢰인들 보면 그 머그샷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치소에 어떤 일종의 비밀입니다. 내부 비밀로 해가지고 절대로 안 되고. 네. 머그샷은 뭐냐 하면 그 어떤 범인들, 네. 어떤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네네. 찍는 상반신 사진을 말하는데 저는 저 말을 쓰기를 참 싫어합니다. 네. 우리 머그라는 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머그잔. 머그컵이라고 하죠. 원래 머그라는 게 손잡이가 없는 컵을 말하는데 네. 미국에서 있죠. 이게 그 용어가 좀 속어로 네. 얼굴을 왜 좀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걸 지금 방송에서 부적적 네네. 용어라서 한데 그걸 의미하는 네. 용어입니다. 머그가. 네. 샷이란 게 촬영. 네. 그러니까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머그샷이라 그러고요. 아하. 이거는 이제 그 수용자 명부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게 마치 우리 주민등록부 만들 때 사진을 넣듯이 네네. 이 수용자의 어떤 얼굴을 찍어서 그 수용자 등록부에 붙이기 위해서 찍는 사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 분을 지금 해놨습니다. 최순실 국조특위에서도 활동을 해왔었고 26년 전에 이 민주화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당시에 서울구치소에 직접 수감이 됐던 경험이 있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뭐 다른 좋은 일로 연결을 해도 좋을 텐데요. 일단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예, 바쁘신데 저희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일단은 이 서울구치소 생활을 직접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이 아직 나시지요? 예, 감옥살이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만났는데, 네네.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로 딱 갈립니다. 아하, 구치소에서요? 구치소에서. 네.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굉장히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네. 그다음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감옥에서 뭐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또 뭐 책도 열심히 읽고 건강하게 삽니다. 또 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요. 근데 그렇군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밥맛도 없고 또 뭐 운동도 할 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골골하고 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뭐 좋을 리가 없죠. 아하.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움을 많이 이겨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감옥 안 굉장히 확 바뀐 환경에서 당장 적응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좀 그래도 잘 적응하고 낙관적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한 달 동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시간을 네. 거치지 않을까. 네. 자기하고 싸우는 시간이죠. 그렇군요. 이 순간들을 잘 극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그런 깊은 생각에 빠졌다라고 하 의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수감자구나, 내가 피의자로 지금 수감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조금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위축되거나 이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가요? 그건 이제 입소라 그러죠. 감옥에 들어가는. 네. 들어갈 때,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저랑 비교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감옥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이제 38선을 넘는 네. 그런 느낌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이제 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신체 검사를 하려면. 네네. 그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하. 모욕적인 그런 느낌이 왔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수번 그 세 가지 순간들이 네. 정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박 전 대통령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별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실 기억일 텐데 저희가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고 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네. 인생의 자양분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고요. 네.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더 성숙하고 강해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네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정말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이 난관을 긍정적으로 잘 소화해서, 네네. 이제 그렇게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직접 서울구치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어떨 것이다. 감옥 문을 들어갈 때 자동차 안에서 굉장히 심정이 우울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짚어주셨어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 말대로 과연 박 대통령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허 차장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추락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서 그냥 수감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좀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기소 전에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또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는 있는데 부르지 않고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혹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갖고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한 번에 다 좀 열어주실까요? 자, 매 끼니 사식이 가능한가? 아까 1일 2만 원 이하로 사식이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2만 원 이하로만 하면 매일 사식을 먹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구치소 안에 보니까 각 독방에는 TV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TV 안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다. 시간은 정도를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고 영치금 사용한 돈은 얼마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 하종대 위원께서 먼저 좀 아시는 대로 여상원 변호사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도소 생활 안 해봐가 잘 모르실 거라고. 네, 저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접견을 많이 갔으니까 일단 매 끼니 사식은 가능하다. 그 대신 그 금액은 2만 원 이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사식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TV는 모든 채널 다 보는 거 아니고 교도소에서 보내주는 채널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뉴스나 보도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접견이 가능하다. 토요일, 일요일은 접견이 안 됩니다. 네. 가족들은 면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영치금 사용한 데는 아까 드린 대로 식사로는 2만 원인데 그 외에 또 옷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5만 원이라는 지금 저희 견해가 유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치금 총액이 300만 원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300만 원을 넘는가 하면은 그 개인 구자에 그 입금을 시켜서 관리하고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올 때 그 돈을 찾아서 도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울구치소 안에는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에 지금 수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 7명 여기 지금 원래 먼저 수감된 사람들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그 안에서 여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요.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도 서울구치소에 있죠, 그죠? 여자 구치소는 이게 좀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칠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마도 많은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을 부지불식간에 목격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박범계 의원은 저긴 마주칠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 그거거든요. 그중에 증거인멸의 혐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람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새롭게 다르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구치소 안에서 가장 첫 번째 교도관들의 임무가 저 사람들 지금 9명이 서로 마주치면서 서로 입을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보수 결집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다만 이게 일종의 구속된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것이 일종의 일탈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좀 여겨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어떤 분노가 더 이상 확산되는 부분은 조금 차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